안녕하십니까. 위험물 산업기사 강의를 할 조현욱입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위험물 산업기사를 공부 해야 되죠.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자격증 위험물 산업기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위험물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어떤 거냐면, 위험한 물질 있죠. 불 잘 타는 물질, 아니면 폭탄, 아니면 질산 같은 경우 우리 위험한 건 다들 아시죠? 이런 물질을 위험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울 거지만, 위험물이라고 하면 인화성,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위험한 거는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염산 당연히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고 위험하죠. 그런데 이 중에서 위험물, 우리가 법령에서 말하는 위험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는 거냐면, 정확하게 법으로 정해놓은 위험한 물질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나와요? 여러 가지 화학식도 나오고, 화학 특성 나오고, 소화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다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물질들이 전부 다 무슨 물질이죠? 전부 다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적인 지식을 알아야지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둘째, 위험물 산업기사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시험이 있죠. 산업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가 제일 낮은 등급이고, 그 위에가 산업기사, 제일 위로 기능사가 있죠.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 위험물에서? 기능장은 좀 더 높은 난이도의 자격증이니까 빼고 이 두 가지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 다 우리가 위험물에서 다루는 제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데, 좀 더 많이 다룰 수가 있어요, 산업기사.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한다고 하거나 어디에 자격증을 내밀려고 했을 때, 아무래도 기능사보다는 산업기사가 더 보기도 좋고 인정을 더 받겠죠. 자, 그러면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가? 위험물, 전부 다 무슨 물질이죠? 딱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전부 다 화학 물질이에요. 그래서 화학 공장에서 안전관리, 이런 아니면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회사마다 무조건 다루는 위험 물질에 따라서 위험물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임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 있어요? 화학 물질을 다루는 공장은 당연히 필요하고, 우리가 흔히 매일같이 길 왔다 갔다 하면 볼 수 있는 주유소, 기타 등등 이런 곳에 전부 다 위험물 자격증이 필요하죠. 사실 할 수 있는 일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위험물이라고 해서 전부 다 무슨 폭탄, 아니면 불나는 물질, 이런 것만 위험물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품 이런 공장에서도 위험물이 쓰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백제 같은 경우에도 위험물 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화학 약품을 만들거나 화학 제품을 만드는 곳에는 많이 필요하고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전망은 앞으로 점점 좋아지죠. 왜 그러냐면,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가 많이 나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1년에 화학과 관련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편이고, 몇 년 전에도 화학 물질 안전하는 담당하는 그런 국가에서 만든 센터도 생겼습니다. 그렇듯이 점점 전망이 올라가고, 최근에 작년도에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게 나왔었습니다. 20대, 물론 우리 위험물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아주 다양하겠죠. 그런데 20대가 가장
20대에서 가장 취득 다수한 자격증 5위가 위험물 산업기사입니다. 첫 번째는 지게차, 두 번째는 전기, 세 번째는 이제 정보처리, 기사랑 기능사가 있고 그 다음입니다. 그렇듯이 이제 젊은 사람들 이제 20대면 젊죠. 그 사이에서 이제 아주 많이 세상에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자격증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취득을 많이 하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험물을 따고 나중에 나아가서 이제 연관된 자격증이 있죠. 보통 이제 묶이면 좋은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위험물과 산업안전, 그리고 가스 이런 것들 같이 따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장이나 회사에서 안전관리를 하려고 하면 보통 대개 뭐 위험물, 가스, 전기, 산업안전 이런 걸 많이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 전기랑 위험물, 물론 전기가 좀 더 많이 응시를 하고 많이 따긴 합니다만 위험물도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준비를 하시고 따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죠? 그만큼 전망이 좋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위험물 산업기사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간략하게 목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험 물질들이 전부 다 화학 물질이에요. 그래서 일반 화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화학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배웁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을 한다고 하면 학생들은 그러겠죠. 아니, 내용이 어려운데 기초적인 내용이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전부 다 화학을 배우셨죠? 딱 고등학교 화학 수준에서 나옵니다. 일반 화학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대학교 때 공대생 아니면 이제 자연대생들이 일반 화학, 일반 물리, 대학 수학, 미적분학 이런 것들 배웁니다. 그 수준까지는 가지는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화학 1, 2 배우죠? 그 정도 내용만 알고 있으면 우리 위험물 나오는 일반 화학에서 20문제 나오는데 푸는데 지장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이제 일반 화학이라고 해서 그 정도쯤에 이제 고등학교 정도 내용을 다루죠. 물론 당연히 고등학교 때 화학을 그렇게 공부를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위험물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일반 화학을 어려워하십니다. 그리고 일반 화학 때문에 강의 듣는 분도 대다수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중점적으로 일반 화학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화학을 하지 않고선 뒤에 나오는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위험물의 성질 전부 다 화학 물질인데 그 물질에 대한 특성 이런 것도 이해하는 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사실상 산업기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일반 화학입니다. 그래서 기능사와 기능장관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위험물이기 때문에 불 날 수가 있겠죠. 불 나거나 폭발하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묻었을 경우에 큰 피해가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화재를 예방해야 되고 만약에 불이 났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불을 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소화약제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도 소화약제 부분입니다. 불났을 때 끌 수 있는 소화약제 종류도 왜 이렇게 많은지 암기할 게 많은 과목이죠. 다음 이제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 위험물은 성질에 따라서 제1류부터 제6류까지 구분을 해놨습니다.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끼리 만약에 산화성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고체예요. 그럼 너는 1류로 들어가. 그리고 기름이에요. 기름인데 불 잘 타요. 그러면 넌 사류로 들어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각 류별로 공통적으로 이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루는 방법은 뭐예요? 소화 방법 또는 뭐 화재 예방하는 방법, 취급 방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거기다가 이제
제1류부터 6류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화학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 되고, 화학 반응식,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또 화학 반응식. 이 물질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가지고 불이 나고, 반응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물질을 생성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 너무 외울 게 많아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일반 화학이 잘 정리가 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일례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화학 전공하신 분들은 위험물 어렵다고 하시는 분 많이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화학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대학교 아니면 뭐 전문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을 하셨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입학하자마자 일반 화학에 대해서 배우겠죠. 공부를 했던, 열심히 했던, 하지 않았던, 일단 어디서 주워 들은 것도 많을 거고, 사실 화학을 전공했으면 남들 준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많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단 일반 화학이 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런 사람에게는 나머지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 화재 예방과 수화 방법에서도 화학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단 우리 위험물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일단 다수의, 많은 수의 학생들이 화학 전공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목차를 봤을 때 일반 화학이 제일 중요하다. 네 번째, 안전관리 법령. 안전관리 법령은 2, 3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화 방법에 어떠한 이제 규정이 있고, 우리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있죠. 거기서는 뭐 어떤 수화 방법을 따라야 된다. 또 성질에 따라서 류별로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된다. 운반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전관리 법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나와요. 법제처 또는 포털 사이트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라고 여러분들이 딱 치시면 관련된 법령이 나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까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정리가 안 된 채로, 원체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고, 관련된 이제 관리 법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위험물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위험물 취급한 담당자가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대로 이제 이 규정대로 잘 이제 취급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법령 내용이 여기에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세 과목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필기부터 볼까요? 전체 세 과목 나와요. 첫 번째 일반 화학, 두 번째 화재 예방과 수화 방법, 세 번째 위험물 성질 및 취급. 평균이 얼마 이상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기능사와 기능장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험물 기능사와 기능장은 통합 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꽈락이 없습니다. 꽈락.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넘어가면 돼요. 그냥 기능사, 기능장에도 일반 화학이 나오죠. 화학에 대한 내용이. 모르면 넘어가도 돼요. 산업계사보다는 대신 많이 다루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60문제 중에서 36문제 이상 맞으면 합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암기하는 부분만 더 외우면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쉽게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산업기사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과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과목에서 40점 아래 35점이 되는 거죠. 35점이 될 경우에는 평균 점수와 상관없이 탈락을, 불합격이 돼버리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일반 화학에서 35점 맞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100점 다 맞았습니다. 그러면 합하면 얼마가 돼요? 235점이죠. 나누기 3 하면 약
70점 후반대가 되죠. 평균이. 상당히 고득점입니다. 높은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35점을 맞았다 했을 경우에는 바로 꽈락입니다. 실제로 위험물 산업기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산업안전, 전기 이런 경우에도 꽈락으로 떨어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전부 다 꽈락 나갈 경우 어때요? 저도 이제 자격증 강의를 하고 수많은 학생들을 보겠죠. 정말 많아요. 꽈락일 때 35점으로 떨어지시는 분. 딱 채점을 해보다가 20문제 중에서 맞고 틀리고 해갖고 이제 불안해지죠. 7개 맞았어요. 더 이상 맞는 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죠.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하필 떨어져도 만약에 차라리 한 4개 맞거나 5개 맞으면 아쉽지도 않은데 항상 7개 맞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어디서 꽈락이 난다? 대부분 대부분이 일반 화학에서 꽈락이 나옵니다. 나머지 2번째, 3번째 과목에서 꽈락 나오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일반 화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절대 꽈락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죠. 자, 다음 이제 실기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전체 2과목. 과목이라고 나눴는데 과목이라고 하기보다 2번 나눠서 보죠. 필답형과 작업형 동영상 문제로. 그래서 통합해갖고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을 합니다. 단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을 정확하게 써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기에서 어렵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화학 반응식을 많이 어려워하죠. 반응식을 모르고서는 60점 이상 맞을 수는 있겠죠. 나머지 거 전부 다 맞추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상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실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필기를 합격했다는 소리는 일단 일반 화학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실기에서는 반응식을 매우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실험, 동영상 문제에서 보면 항상 이래요. 작업자가 무슨 실험을 하는데 뭐 불이 났다, 아니면 뭐가 모였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 안 돼요. 사실 유형이. 그런 것만 보시면 작업형 동영상 문제는 상당히 맞추기 쉽습니다. 10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10문제 나오는데 난이도가 많이 쉬워요. 이쪽이 작업형이. 작업형에서는 여러분들 많이 틀리시면 안 됩니다. 컴퓨터 딱 키죠. 컴퓨터 앉아서 시험 봐요. 그러면 이제 화면이 나온 다음에 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영상 보여준 다음에 다음 중 영상에서 나온 뭐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옵니다. 일단 몇 가지 유형이 정해져 있고 내용이 상당히 필사평에 비해서 쉽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관식으로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필기보다 더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필기시험 합격률 한번 볼까요? 최근 5년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필기시험 합격률입니다. 2014년에 47.1%, 48.1%, 2016년도에 좀 어려웠죠? 여러분들도 이제 기출을 문제를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시다가 보실 건데 좀 어려워요. 2016년에 어려웠었는데 뭐가 어려웠냐? 이때 역시나 일반화학. 많은 수험생들이 그래요. 2016년 일반화학 왜 이렇게 어려워? 막 이러고 출제자 원망도 많이 하시고 막 그랬어요. 확실히 이 합격률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시 이제 회복이 됐죠. 그래서 이제 필기시험 합격률이 약 45%입니다. 높은 편이냐, 낮은 편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전기,
산업안전 이런 자격증들 합격률 약 다 30% 됩니다. 필기 기준에서. 위험물이 전기나 산업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합격을 잘한다. 바꿔 말하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난이도가 이 두 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쉽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실기 넘어가겠습니다. 합격률이 확 오르죠. 뭐 70%, 거의 60. 2018년도엔 좀 어려웠네요. 보겠습니다. 약 63%예요. 필기보다는 월등히 높아요. 무엇이냐면 난이도는 필기는 약간 통합적인 내용 물어본다고 하면 실기는 그냥 딱 한 부분, 자주 나오는 부분, 외워서 풀 수 있는 부분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격률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필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합격을 하죠. 자, 이제 그러면 두 개 합하면 얼마 나와요? 필기, 실기 합하면 대략 한 응시 인원의 절반 정도가 합격을 한다고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100%로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위험물 산업기사 결코 어렵지 않아요. 일반 화학만 잘 극복하시면 나머지 부분,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암기하는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도움은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은 드릴 수 있지만 공부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몫이죠. 그런데 일반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맹목적으로 외워봤자 시험장 가서 기억 안 나요.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수학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 수학 식은 알죠. 식은 아는데 시험 보러 가요. 무슨 식을 대입해야 될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화학도 역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부분은 암기에서 되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일반 화학만 잘하면 100%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필승 합격 비법 보겠습니다.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60점이에요. 중요합니다. 제가 이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학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위험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게 일반 화학이죠. 여러분들이 이 화학을 공부해서 화학자가 될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니면 이제 화학을 연구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 누가 있죠? 화학자? 뭐 아보가드로가 된다. 아니면 뭐 퀴리 부인이 된다. 노벨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위험물 공부하면서 화학자가 될 건 아니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넘어가면 돼요. 왜 그래요? 왜?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60점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떠나서 일단 우리는 합격을 해야 되죠. 합격을 해야 되는데 가장 합격 좀 못하시고 공부를 많이 해요.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떨어지는 분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부를 쭉 합니다. 이 부분이 어려워요. 그 부분을 파야겠대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계속 봐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갖고 나머지 거도 전부 다 이제 한마디로 멘붕이 온다고 그러죠. 멘붕이 와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되죠. 우리가 할 것은 뭐다? 물론 일반화학에서 최대한 많은 점수를 받으면 좋겠지만 일단 꽈락은 면하자. 그러면 20문제 중에서 8문제 이상 맞으면 일단 꽈락은 아니에요. 나머지 두 과목에서 점수 고득점 맞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넘어가셔야 돼요.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 화학을 따로 이제 공부를 하세요. 그때 가서 이제 서점 간 다음에 서점을 가면 일반 화학책이 무지 많이 있습니다.
각 저자들이 지은 일반화학 책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돼요. 그때 가서. 지금은 합격을 위한 화학 공부, 합격을 위한 풀이 이런 거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순 암기는 틀려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일반화학 과락을 방지하기 위한 공부를 우선적으로 한다 그랬었죠. 그러면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과목 단순 암기예요. 지정수량이 얼마냐? 화학식이 무엇이냐? 기준은 얼마가 되느냐? 이런 것들 단순 암기예요. 단순 암기 문제 틀려가지고는 나머지 과목에서 고득점 맞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꼭 이것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답 노트를 만들자.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죠. 그러면 틀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오답 노트는 꼭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시는 분들 있죠. 아니면 이런 뭐 영상 사이트 같은 데서 뭐 공부의 신 아니면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하는 방법 찾아보면 거의 모든 공부 잘했던 학생들은 오답 노트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자격증 공부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위험물 산업기사 가장 많이 하는 질문 해볼까요? 첫 번째, 10년치 돌리면 합격해요? 두 번째, 이 두 가지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기출문제 몇 년치 돌려야 하나요? 그리고 두 번째,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세요? 며칠이면 합격해요? 솔직히 보면 우습고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치 돌리는 것보다 4년치를 돌리더라도 오답 노트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 합격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더 적게 걸려요, 사실. 4년치면 사실 나올 문제는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0년치 보면 좋겠죠? 그런데 계속 똑같은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똑같은 문제 또 풀고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 다 안 해. 이제 모르는 거 없네. 하시는데 틀리는 문제는 또 계속 틀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10년치, 많이 줄여서 3년치를 푸시더라도 오답 노트 정리하시는 게 고득점 가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 며칠이면 합격하냐? 이런 거 물어볼 시간에 반응식 하나 더 외우고 화학식 하나 외우세요. 위험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커뮤니티나 글 같은 경우 보면 제일 많이 해요. 들어오자마자 물어보죠. 하루에 뭐 일주일 남았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뭐냐면 사람마다 전부 다 학습 성취도가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있죠. 그분이 만약에 위험물 준비를 한다고 합시다. 안 그러면 뭐 이제 공부 잘하시는 분들 있죠. 상당히 잘하시는 분들, 뭐 공부의 신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이 공부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보통 일반적인 위험물 공부하시는 학생이라고 비교해 볼게요. 공부하는 날짜 수가 달라요, 사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죠. 만약에 화학과를 전공하고 화학 박사예요. 저는 하루 만에 공부해서 붙었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에 대한 베이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보통 한 달 이상을 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물어보면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답변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답변하는 사람마다 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 두 개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자,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보겠습니다. 일반 화학입니다. 일반 화학. 자, 이제 보겠습니다. 역대 기출 문제를 분석해가지고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 11개를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11문제. 그럼 몇 점이에요? 약 55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물론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용액의 pH 구하는 거,
물론 이제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금속의 석출량,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해서 PV는 nRT 이용하는 식 있죠. 산화수 구하는 문제, 혼합 용액의 농도, 참 많이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농도, pH 이런 것들, 산염기, 그리고 이제 헷갈리는 산화제, 환원제. 도대체 산이 뭐고 염기가 뭐고 산화제는 또 뭐고 환원제는 또 뭐냐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 결합, 전자 궤도도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시죠. 이런 이제 화학 물질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결합 상태, 오비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각종 화학 관련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패러데이의 법칙,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죠. 연력학 법칙도 있고 이런 것들 나오고, 그리고 이제 주기율표. 여기 있는 내용만 확실하게 정리가 잘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절대 일반화학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장담을 합니다. 당연히 내용이 어려울 수는 있겠죠. 화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그렇지만 저랑 같이 내용 쉽게, 저도 화학을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 일반 화학에 나와 있는 이 내용만 정리 잘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딱 이제 마무리로 준비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 시작하시죠. 당부를 하나 하면, 사실 위험물 산업기사 준비 기간 많이 잡을 필요는 없어요. 몇 달씩 잡을 필요는 없고, 노베이스다, 아예 모른다라고 할지언정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대신 공부는 꾸준히, 하루에 적어도 몇 시간 정도는 꾸준히 하시면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저도 위험물 수업을 했었죠.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서 최고령으로 당시 67세이신 분, 화학은 고등학교 때 이후로 배운 적도 없었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50년이 지났으니까 기억도 안 나죠. 이분도 제가 합격을 시켜드렸습니다. 상당히 고득점이 나왔어요. 평균 점수가 90점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고 좀 더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분이 무조건 붙어요. 맨날 공부 이렇게 하시다가 뭐 한다고 안 하고, 오늘은 술 먹어야 돼서 안 하고, 오늘은 피곤해서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꾸준히 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공부는 꾸준히 하고, 뭐 같은 말이죠. 꾸준히, 성실히, 암기는 중요해요. 암기를 다 하고 성실히 암기를 하고 이해는 뒤에 가서 합시다. 이렇게만 여러분들 잘 해주시면 위험물 산업기사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